31페이지. 자, 보시면 직선이 3개가 있어. 보세요. 첫 번째 직선, 두 번째 직선, 세 번째 직선, 직선 3개가 있는데 얘네 가지고서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이 첫 번째 직선하고 두 번째 직선은 우리가 이쁘게 그릴 수 있습니다. 기울기도 알고 x절편, y절편 다 알잖아요. 그럼 딱 그린다라고 했을 때 일단 우리는 두 직선을 보면서 얘기하겠죠. 기울기가 서로 다르네. 그럼 분명히 얘네 두 개는 어딘가 한 점에서 만나는 이런 상황일 거야. 자, 1번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2번 직선이 뭐 요 따위로 있겠지 뭘. 뭐 대충 그립니다. 중요한 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니까. 그럼 마지막 이 세 번째 직선을 그렸을 때 이 세 번째 직선이 어떻게 그려지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얘기겠죠. 해서 첫 번째 상황 이런 상황입니다. 뿅뿅뿅뿅뿅뿅 됐죠?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런 상황이라면 삼각형을 만들 수 없을 겁니다. 해서 첫 번째 상황 이런 거겠죠? 그럼 두 번째 상황은 뭘까요? 라고 하면 내가 세 번째 직선을 그렸을 때 1번이랑 평행하게 그려. 그러면 1번, 2번 그리고 세 번째 요 세 개의 직선을 관찰하면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안 만들어진다. 됐죠? 아니면 2번 직선이랑 평행하게 그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1번, 2번 그리고 이 빨간 직선을 관찰해 보시면 삼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게 눈에 보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상황은 뭡니까? 라고 하면 두 직선이 평행할 때.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할 때도 있잖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차피 1번하고 2번이 평행하지 않아. 그러니까 세 개가 다 평행한 상황은 당연히 없겠지. 대신 두 개가 평행할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상황부터 관찰을 해봅니다.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나요 라고 하면 1번과 2번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찾아볼게요. 두 함수가 만나는, 두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좌표는 어떻게 구해요? 연립해서 나오는 방정식의 근, 그게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 됐죠? 다시 두 함수가 만나는,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그 교점의 x좌표는 연립해서 나오는 방정식의 근일 겁니다. 공동수학 원에서 했던 얘기죠. 그래서 연립합니다. x 플러스 6이랑 마이너스 2x 둘 다 y니까 같다고 놓으면 되겠죠. 더 넘겨서 정리하면 3x가 마이너스 6이 될 때 x가 마이너스 2일 때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거 알 수 있음. 그럼 y좌표 뭐예요? 라고 하면 여기다 넣으시든 여기다 넣으시든 결과는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교점의 좌표,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4라는 걸 알겠고요. 이 점을 세 번째 직선도 지나면 되겠지? 뿅. 그럼 x에다 마이너스 2 넣으면 y가 4가 나오면 얘도 지나는 거잖아. 그래서 4는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넘겨서 정리해 줍니다. 2k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인 걸 알 수 있음. 해서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남. 해서 k값 하나 알아냈고요. 두 번째, 두 직선이 평행해요 라고 했으니까 평행합니다. 뭐가 같아요? 기울기만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만 같으면 되니까 얘 기울기 1이네? 그럼 k에 1이 오면 되겠네? 얘 기울기 마이너스 2네? 그럼 k에 마이너스 2가 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k에 올 수 있는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2가 올 때. 그래서 총 k값 3개를 여러분들이 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됐죠? 정리해 주시고. 뒤에 32페이지에 12번 문제 보시면 두 점 A, B가 있고요. 문제에서 말하는 건 이겁니다. 선분 A, B의 수직 2등분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때 점 A 좌표가 뭡니까? 라는 거죠. 그럼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림으로 봐. A점이 이렇게 있나 봐. B점이 이렇게 있나 봐. B점의 좌표가 3, 마이너스 1인 건 나도 알고 있어. 그럼 A, B를 연결한 선분이 이렇게 존재할 때 이 선분을 수직으로 2등분한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수직으로 2등분합니다. 이렇게요.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2x 빼기 2입니다. 라는 말
됐죠? 그럼 이때 우리는 A점의 좌표가 궁금하니까 A점의 좌표를 편의상 A, B라고 설정을 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 A와 B의 중점을 다음 선이 지날 겁니다. 두 번째, A, B를 연결한 직선과 다음 파란 직선 서로 수직으로 만나니까요.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일 겁니다. 정도가 되겠음. 자, 그러면 천천히 찾아봅니다. 자, 첫 번째, A, B의 중점. A와 B의 중점 좌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X끼리 더해서 2로 나눈 값 2분의 A 플러스 3, Y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값 2분의 B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이 중점을 문제에서 준 수직 이등분선이 지나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할 겁니다.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식 2분의 B 빼기 1은 자, X자리에 대입하면요. A 플러스 3 빼기 2로 바뀌겠네요. 여기까지 정리해 주시고 양변에 2를 곱해서 B 마이너스 1은요. 2A고요. 여기는 1인데 2를 곱했죠? 그럼 플러스 2가 된다는 거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임. 해서 결론 2A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3이라는 관계식을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됐죠? 뭐야? A, B의 중점을 이 직선이 지난데. 자, 두 번째, 수직으로 직교하는 상황을 봅니다. 직교한데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준 다음 직선의 기울기가 2라는 거 보이겠죠? 그럼 A, B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어야 되니?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A, B를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 그거 마이너스 2분의 1 나와야 돼 라는 거. 자, 정리합니다. 양변에 2를 곱하고 A 빼기 3도 곱해주시면 2B 플러스 2는 마이너스 A 빼기 3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2 왼쪽 넘어가요. 그럼 A 플러스 2B가 될 거고요. 자, 여기 마이너스 정리하면 플러스 3인데 2가 넘어갔죠. 더하기 1이겠네요. 두 번째 식. 끝. 그럼 우리는 이 둘을 연립해서 나오는 A, B 값 말하면 그게 점 A의 좌표가 되겠습니다. 자, 연립할게요. 2A 빼기 B가 마3입니다. A 플러스 2B가 1이니까요. 여기다 2를 곱해서 A, 2A 플러스 4B는 2예요 라고 쓴 다음 서로 빼주면 되겠죠. 그럼 빼주면 마이너스 5B는 마이너스 5가 되니까 B는 몇이었다? 1이었다. 됐죠? 자, B가 1입니다. 뿅! 이런 데다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B가 1인 거 넣었어요. A는 몇입니까? 마이너스 1이겠죠. 끝. 그래서 결론 A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1 해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써야 되는 논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하시면 되고 눈에 보이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그려보세요. 그래서 그려보시고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12번까지였습니다. 3번 보시면 요거만 잘 보시면 되잖아. X축 위에 있대. 누가 점 P가 X축 위에 있대. 문제 시작이 이걸로 시작해. X축 위에 점 P래. 그 말은 하연아 무슨 뜻이야?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예? Y좌표가 몇이다? 0이다. 그럼 점 P의 좌표는 뭐예요? X값은 나도 몰라. 근데 Y값은 0일걸? 그냥 이 말이잖아. 점 P는 요 말이잖아. 요 말. 그래서 이 점하고 직선하고의 거리를 구해줘. 그랬더니 2가 나왔음 이라고 말은 거리 공식 넣어줘.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면 루트 25 5분의 X좌표 대입하고 Y좌표 대입해서 쓰면 4A 빼기 8의 절대값이 2라는 거죠. 그럼 넘기면 절대값 4A 빼기 8이 몇이었다? 10이었다. 그럼 이러고 나서 절대값이 있으니까 구간 나눠야지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친구들이에요. 좋습니다. 근데 그냥 기본 해석해줘. 절대값 수직선상에서 원점으로부터 4A 빼기 8까지 떨어진 거리가 10이라는 얘기니까
오른쪽으로 갔으면 플러스 10, 왼쪽으로 갔으면 마이너스 10이겠지 뭘. 다시 말해서 4a 빼기 8은 플러스 10 아니면 마이너스 10 둘 중에 하나겠지 뭘. 그럼 8이 넘어가면 4a는 8 뿔마 10이겠지 뭘. 그럼 이거를 위로 읽으면 4a는 18, 밑으로 읽으면 4a는 마이너스 2라는 거니까 a에 올 수 있는 값은 누구랑 누구? 2분의 9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겠네요. 그럼 점 피해 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 0이거나 아니면 2분의 9, 0이겠죠? 끝. 답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는 문제를 좀 잘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봐요. 자, 4번 문제 보시면요. 원점을 지나고 5, 마이너스 1과의 거리가 루트 13. 원점을 지나고 다음 점과 거리가 점과의 거리가 루트 13인 직선이 있어요 라는 거. 다시 원점을 지나고 이 점하고의 거리가 루트 13인 직선? 직선 좀 말해봐 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이 직선의 특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 첫 번째, 원점을 지난다는 거. 됐죠? 됐죠? 이 정도죠? 그리고 두 번째, 굳이 얘기하자면 문제에서 말한 것처럼 이 점과의 거리가 루트 13이라는 거 정도. 그럼 내가 아는 조건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 조건에 맞는 직선을 만들면 되잖아. 어떻게? 첫 번째, 원점 지난데 나는 직선에 지나는 점을 알아요. 그럼 직선 방정식 세울 수 있음? 없음. 왜 없음? 기울기를 모름. 그럼 기울기 모르면 어떻게? 모른다고 하세요. 그래서 기울기를 모르니까 우리가 몰라해서 m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됐죠? 네. 그럼 직선 방정식 y는 mx 됐죠? 기울기는 m인데요. x에 0 넣으면 0 나온대. 끝. 나도 모르니까. 그럼 이 직선하고 5, 마이너스 1과의 거리를 관찰하면 되잖아. 그러면 다시 5, 마이너스 1이라는 점과 mx 빼기 y는 0이라는 직선 사이의 거리가 문제에서 루트 13이라고 줬거든. 그럼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을 써보지 뭘.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값 m제곱 플러스 1분의 x에다 대입하고 y에다 대입하면 되잖아. 5m 플러스 1의 절대값. 그게 몇이다? 루트 13이다. 혹시 문제 못 푸신 분들 중에서 여기까지 관계식은 세워보신 분? 근데 못 풀었어요? 헉, 여기까지 세웠는데? 아, 다 했는데. 네. 그래요. 아우. 그렇다고 맞았다고 치는 건 아니고 이제 봐야죠 끝까지. 네. 네. 그러면 양변에 얘 m제곱 플러스 1의 루트 씌운 걸 곱해. 그럼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절대값 5m 플러스 1이 루트 13m제곱 플러스 13. 루트끼리 곱하면 안에 건 안에 것끼리 밖에 것끼리 곱한다며. 중3 때 배웠잖아. 이 정도 연산을 해줘야지.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왼쪽에는 절대값, 오른쪽엔 루트가 있음. 왼쪽에는 절대값, 오른쪽에 루트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양변을 제곱합시다. 어차피 같은 거니까 제곱해도 똑같은 거 아니요? 맞아? 그럼 제곱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른쪽은 루트가 벗겨져. 맞아? 왼쪽은 그냥 이거 제곱되니까 말하면 돼. 왜? 어차피 절대값 쉬운 거니까 제곱하면 플러스 양수 제곱하나 음수 제곱하나 결과는 똑같잖아. 받아들여? 그래서 그냥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우리가 보기 껄끄러운 절대값도 없어지고 루트도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양변을 제곱 쳐주시면 25m 제곱 플러스 10m 플러스 1은 곱셈 공식이죠. 루트 벗겨서 13m 제곱 플러스 13이라고 할 수 있겠음. 됐어요? 넘기면 되잖아. 13m 제곱 넘깁니다. 그럼 뭐야? 12m 제곱. 그 다음 플러스 10m. 저 친구 넘어가면 몇이야? 마이너스 10인가요? 이렇게 되겠지. 숫자가 좀 큰 감이 있으니까 양변에 똑같이 2를 나눠줄게요. 6m 제곱 플러스 5m 빼기 6은 0. 인수분해 될까요?
유리나 되니? 네, 되죠. 3m이랑 여기는 2m. 여기는 2하고 여기는 3. 3, 3은 9, 2는 4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주면 되겠지. 됐죠? 9 빼기 4는 5니까요. 나왔네. 그럼 결론. 3m-2랑 2m 플러스 3을 곱한 게 0인 거구나. m에 올 수 있는 값은 3분의 2 또는 마이너스 2분의 3이 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 우리가 원하는 직선의 방정식은 야 m자리에다가 3분의 2 넣었을 때랑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3 넣었을 때 두 개인가 보다 해서 결론 y는 3분의 2x 또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두 개를 얘기해 주시면 되겠음. 됐죠? 해서 답이 정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 좀 해주시고 이게 무슨 상황인 건지 혹시나 그림으로 좀 보여드릴까 해서 앞에다 그림을 간단하게 그린 다음 얘기해 드립니다. 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고요. 5,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이 이렇게 점이 이렇게 있어. 그리고 0,0을 지나는 직선이 막 있을 거야. 그 중에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루트 13이 되게 그려봐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하나 그리면 이 점에서 직선까지 요 거리가 루트 13인 상황. 요런 직선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면 요런 직선도 있을 수 있어요. 아, 잘 그려야 되는데. 아이씨, 안 나와. 이렇게 그리면 자, 요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도 역시 마찬가지 루트 13. 이런 상황 아닐까? 그래서 이런 상황의 직선 두 개를 얘기해 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개를 말해 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겟 됐습니까? 입 너무 벌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목말라. 그래 마시고 와. 그러니까 입 계속 벌리고 있으니까 목마르지. 보세요. 네. 컵이 없어요? 그럴 때는 4층. 거기도 없어? 2층. 거기도 없다고? 데스크. 그럼 2층을 갔을 때는 이제 고민하거든. 4층을 다시 올라갈 것이냐, 데스크를 갈 것이냐 고민하게 되거든. 4층부터. 그게 매뉴얼이에요. 알았죠? 네. 네.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다. 계속 이 경험이 축적돼서 나오는 노하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셔도 다 매뉴얼이 있을 겁니다. 뭐 카페 알바 가셔도 그렇고. 네? 밖에 추우니까. 밖에 추워서 그래. 민서야, 난 네가 추운 거 싫어. 네. 약간 감동? 자, 4번이었습니다. 5번 아니죠? 그지? 5번 아니지? 자, 뒤로 가서 8번 있네요. 8번. 8번이 있습니다. 자, 8번 봅시다. 자, 8번 문제 보시면 평행하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루트 17이라고 했고요. 이때 음수 k 값을 구해줄래? 자, 일단 평행하는 두 직선이라고 해서 진짜 문제에서는 기울기를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둘 다 기울기가 4구만. 이라는 건 눈으로 보면서 당연히 평행하겠구만. 이란 얘기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놀라지 마. 됐죠? 그럼 두 번째.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두 직선 중에 만만한 거 하나 잡아. 자,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을 하나 갖고 오자. 누구 갖고 올래요? 0, 마일. 그럼 여기서 이런 친구들이 있죠. 난 0, 마일은 싫어요. 뭐 1,3 갖고 오면 안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어떤 점을 골라도 돼요. 어떻게 먹었어요? 4층? 거봐, 이렇게 4층 딱 있자니까. 4층에 종이컵 있어 없어? 많아? 많아요? 많진 않아? 가라. 그럼 저기 오실 때 나도 물 한 컵만 떠주시면 안 될까요? 예. 고맙습니다. 침 뱉으면 안 돼요. 자, 계속합니다. 미안합니다. 자, 다시요. 두 직선 중에 한 직선 위에 있는 점을 하나 딱 잡아.
그래서 이 점에서 나머지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그게 두 직선 사이의 거리잖아. 됐죠? 그러면 다시 4x 빼기 y 플러스 k는 0이라는 직선하고 0, 마이너스 1과의 거리를 구했더니 그게 루트 17이었다 라는 말이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갑니다.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우죠. 루트 17분의 자 x좌표 대입하고 y좌표 대입해서 절대값 씌우면요. 여기는 1 플러스 k의 절대값이 될 거고 그게 루트 17임. 그러면 절대값 1 플러스 k는 17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절대값이 하나밖에 없네요. 그럼 바로 가요. 1 플러스 k는 풀마 17이겠지? k는 마이너스 1 풀마 17이 될 겁니다. 위로 읽으면요. k는 16이고요. 밑으로 읽으면요. k는 마이너스 18이 될 거예요. 그 중에 음수를 말해주세요. 마이너스 18입니다. 끝. 됐죠? 그래서 평행하는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요. 한 직선 위에 있는 점을 잡아서 그 점에서부터 다른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되겠음. 됐죠? 여기까지 마무리합니다. 정리해 주시고 넘어가요. 자, 12번, 14번. 12번. 13번은 또 수업 시간 했던 거야? 와, 그럼 다 물어본 거네. 12번 해결하신 분. 잘했습니다. 해나 못했어요? 네. 하연이 못했어요? 못했지요? 아유, 유리는요? 숙제를 안 했어요? 공식은 외웠어요? 아, 예. 준이 왜요? 못했니? 네, 고쳤어요. 효린이 또 자요? 안경을 꺼내만 놓고 쓰지 않고 또 자고 있는 그 모습 왜 그래요? 고향에서 콘서트 한대. 들었지? 네. 가까운 데서 하잖아. 열심히 공부해서 당당하게 나 보러 가고 싶다. 에? 가까운 데서 하는데. 자, 12번입니다. 원점 하고 점 A 하고 직선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OAP 넓이를 구해줘. 이게 문제를 봤을 때 우리가 잠깐만. 이 문제는 왜 이렇게 냈을까라고 해서 실제로 이 그림을 좀 좌표 표면에 그려보면 보세요. 0,0 원점이 있고요. 4,3이라는 점을 우리가 A라는 점이라고 뿅뿅 찍어 놓은 거야. 그럼 두 번째, 다음 직선의 방정식을 그릴 수 있겠죠. 자, 기울기 몇입니까? 얘 기울기 몇이니? 4분의 3인 게 바로 나와야 돼요. 됐죠? 두 번째, 이 직선의 y 절편 몇이니? x가 0일 때 y값 찾으면 되잖아. 몇이에요? 2잖아. 그럼 얘는 기울기가 4분의 3이고 y절편이 2인 직선이니까 여기 y절편 2, 기울기가 4분의 3 양수니까 올라가는 그림일 거야. 해서 올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음. 됐어? 그럼 여기서 문제는 아니 점 P가 누구냐에 따라서 삼각형이 계속 모양이 바뀌는데 그러면 당연히 넓이를 딱 특정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닐까? 라고 했을 때 O에서 원점에서 A점까지 4,3까지 딱 선분을 이어보시면 얘 기울기 몇 나와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몇이야? 4분의 3. 그럼 내가 처음 그렸던 이 직선도 기울기가 4분의 3. 그럼 이 둘은 뭐야? 평행하는 상황. 됐어? 그럼 평행하는 두 직선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상황이 아니구나. 그럼 다시 O라는 점이 여기 있고 A라는 점이 여기 있는데 이때 얘와 평행한 직선을 딱 그어서 자 여기를 P라고 할게. 그때 다음 삼각형의 넓이 구해줘 라는 말과 아니야 점 P가 이런 데 있어. 이때 삼각형을 만들고 자 이 넓이 구해줘 라고 물어보면 어차피 점 P가 어디 있든 다 넓이는 똑같을 거 아니야. 왜?
여기가 밑변의 길이면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이게 무조건 다 높이가 되는 거죠. 점피가 어디 있든. 받아들임? 그래서 결론. 아, 우리 삼각형의 넓이를 특정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낸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 해서 몇 번씩 얘기해 드립니다. 문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가 맞아? 라고 의구심이 들을 때가 있을 거야. 그때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예요. 뭐가? 믿음이. 풀 수 있다는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냅니다. 해서 지금도 마찬가지. 풀 수 있는 상황을 줬고요. 풀 수 있도록 냈으니 여러분들은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건 두 가지겠죠. 넓이가 필요합니다. 자, 편의상 점피가 여기 있다라고 대충 끊어놓고 보시면 다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말이 였구나 해서 다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봐야지 5에서 A까지를 밑변, 그 다음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되겠네. 그래서 첫 번째 5A 길이를 구합시다. 0,0에서 4,3까지 x끼리 뺀값 제곱하고 y끼리 뺀값 제곱한 다음 더해서 루트 씌우면 몇 나오게요? 5. 됐죠? 두 번째,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래요? 라고 하면 이미 줬잖아. 0,0에서 문제에서 준 파란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면 되는 거 아님?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3x 빼기 4y 플러스 8은 0하고 0,0하고의 거리만 구하면 되겠음. 됐죠? 그러면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값 5분의 x의 빵 y의 빵 대입하면 8이 남겠네요. 이게 높이. 그럼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겠습니다. 해서 약분 정리해 주시면 남은 값은 4가 되겠음. 해서 12번 문제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 수 있는 문제를 줍니다. 아셨죠? 이 14번 문제를 보면 직선 3개로 둘러싸인 삼각형이 있다고 이거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위에 있는 문제들을 조금 풀어봐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점 3개가 주어졌을 때 넓이 구하는 걸 해봤단 말이지. 그럼 직선이 3개야. 넓이 어떻게 구할래? 라고 하면 봐봐. 이 점 누군지 알죠? 0,0. 그럼 너 이 점 누군지 알아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왜? 이 직선하고 요네 둘이 만나는 교점이잖아. 맞아? 그럼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하니? 연립해서 나오는 방정식의 근. 연립해서 나오는 방정식의 x값. 그래서 연립해. 3x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4. 그럼 4x는 4니까 x가 몇이었다? 1이었다. 그럼 우리 이 좌표 말할 수 있죠. x가 1, y는 3. 됐죠? 왜? 여기다 그냥 넣으면 되잖아. x가 1일 때 y 누군지. 여기도 1 넣으면 맞잖아. 나오는 거. 그럼 두 번째. 우리 요 점의 좌표 말할 수 있죠? 누군데요? 예. 2분의 1 x하고 얘하고 둘이 만나는 교점. 그럼 둘이 만나는 교점의 x좌표 어떻게 구해? 연립해서 나오는 방정식의 근 2분의 1 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랑 같을 때 넘어가면 2분의 3 x가 4일 때 그럼 x가 몇이에요? 3분의 8일 때 그럼 이 교점의 좌표는 x좌표는 3분의 8이고요. y좌표는 3분의 4겠지.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 3분의 8 넣으면 3분의 4잖아. 여기다 넣어도 똑같이 나오잖아요. 됐음. 그럼 이렇게 하시면 돼. 그럼 그리고 나서 뭐 할 겁니까? 넓이 구하래매. 그럼 밑변 누구, 높이 누구 내가 설정하면 되죠. 자, 편의상 요 점을 O, 여기를 A, 여기는 B라고 해보겠습니다. 어디를 밑변으로 할래? 밑변 어디로 할래요? AB 하셔도 돼. BO 하셔도 돼. AO 하셔도 돼요. 근데 이왕이면 숫자가 이쁜 애로 하지 뭐. 그래서 어디를? 여기를 밑변으로 함. AO가 밑변. 됐죠? AO를 밑변으로 합시다. 그럼 높이는요. B에서 AO까지 요 직선까지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길이. 다시 말하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걸 높이라고 하지 뭘. 됐어요? 그러면
밑변 길이 A5 길이를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A에서 5까지의 길이는요. 자, 얘 0,0이고 1,3이니까 x끼리 빼면 1, 제곱하면 1. y끼리 빼면 3, 제곱하면 9. 더해서 루트 씌우니까 몇이에요? 루트 10. 이게 A5 길이. 두 점 사이 거리입니다. 그럼 두 번째, A5를 연결한 직선과 점 B까지의 거리가 필요하잖아.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되는데 A5를 연결한 이 직선의 방정식이 이미 주어졌죠. y는 3x. 그러면 나는 3x 빼기 y는 0하고요. 점 B의 좌표 3분의 8, 3분의 4.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 쓰면 되네. 공식 바로 넣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값분해. 자, 대입하면 3분의 24 빼기 3분의 4. 이거의 절대값이죠. 8로 바로 정리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결론은 루트 10분의, 자, 분자에는 3분의 20이 오는 거 아님. 자, 예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법무수 정리한다고. 안에 거 분의 밖에 거. 3 루트 10분의 20. 요렇게요. 됐죠? 안에 거 분의 밖에 거 법무수 정리. 그럼 높이 알고 밑변 아니까 넓이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루트 10 곱하기 높이 3루트 10분의 20 계산하면 될 거고, 여기 루트 10 루트 10은 약분 될 거고, 2도 여기 정리할 수 있을 거고, 그럼 남은 건 몇이다? 3분의 10이겠다 해서 14번의 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끝. 뭐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원을 이렇게 표현해야 돼. 원이라는 건, 자,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는 약간 단어가 좀 다른데요? 뭐 그럴 수 있죠. 난 이렇게 얘기해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원을 그리기 위해서 쓰던 도구가 있음. 뭐예요? 컴파스예요? 컴포스예요? 컴포즈는 아닌 거 확실하고. 그건 커피숍이잖아요. 컴파스? 컴포스?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도구를 쓸 때 어떻게 했냐면 걔가 이렇게 젓가락처럼 이렇게 생겼거든. 그래갖고 한쪽은 뾰족한 쇠처럼 생겼고 한쪽에는 연필을 꽂을 수 있게 생겼죠. 그래서 뭐 했어? 이 뾰족한 걸 하나 콕 찍어. 연필을 꽉 다물어. 그 다음 뭐해? 돌렸지. 맞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을 딱 그리면 얘가 바로 뭐가 되냐면 원의 중심이 됐거든. 그거를 그냥 말로 표현한 거야.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 여러분들이 벌린 요 길이만큼이 사실 그림 원의 반지름이 됐죠. 같은 거리만큼 떨어진 그런 무수히만한 점들을 막 찍어보면 그게 선으로 보이면서 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이 한 정점을 우리가 원의 중심, 뭐라고요? 원의 중심. 원의 중심 줄여서 말하지 않습니다. 해서 제발 원점이요 라고 말하지 마. 원점은 0,0이요. 됐어? 모든 일이 다 원점으로 돌아갔구나 했을 때 원점인 거야. 0,0입니다. 시작점이라고 얘기하시면 돼. 그리고 원의 중심, 원심 안 하지 마. 그 원심은 이제 원심력 할 때 이제 도는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원의 중심이라고 하고요. 떨어진 같은 거리 떨어진 했을 때 이 같은 거리가 이 원의 반지름이 됩니다. 그래서 한 점이 이렇게 있음. 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진 점들을 막 찍어보면 그게 원이 될 겁니다. 그럼 문제는 우리가 좌표 평면에 이렇게 점을 하나 콕 찍을게. 이 점의 좌표를 A, B. 그 다음 이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을 내가 한번 쭉 찍어서 걔네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관찰해 볼게요. 예를 들면 이쪽으로 R만큼 떨어졌어 해서 점을 찍음. 그럼 이쪽으로도 R만큼 떨어져서 점 찍고 있고, 이쪽으로도 떨어진 게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고, 저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무수히 많은 R만큼 떨어진 점들이 내 눈에 보이겠죠? 그럼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을 다 찍으면 우리 눈에 뭐로 보인다? 원으로 보인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말할 겁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있는 무수히 많은 점 중에 한 점을 콕 잡아서 이 점을 내가 편의상 x, y라고 표현해 볼게요. 그럼 이 x와 y의 관계식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원의 중심인 a, b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는 계속 반지름 r이 나와야 되겠지?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 x끼리 뺀 거 제곱하고요. y끼리 뺀 거 제곱한 다음 더해서 루트 씌우면 r이 나올 거야. 루트 안 씌우면 뭐가 돼? r 제곱이 되겠죠? 이때 이 x와 y는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서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 중심이 a, b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원의 방정식을 일단 이렇게 표현해 드릴 거야. 이게 첫 번째 표현 방법. 그래서 이런 식으로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이야 라고 하면 중심의 x좌표는 부호 반대로 a고요. 중심의 y좌표는 부호 반대로 b가 될 거고 이때 이 우변에 있는 r제곱, 얘가 반지름의 제곱값을 얘기하겠구나 라고 인지해 주시면 됨. 끝. 두 번째, 여러분들한테 숫자로 나옵니다.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은 4의 제곱이에요 라고 쓰면 얘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중심이 1,3이고 반지름이 4인 원의 방정식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해석해 주시고 좌표 평면에 원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끝. 됐을까요? 하나 더. x제곱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9예요 라고 하면 얘는 원의 중심좌표는 0,1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구나 라고 해주시면 되겠음. 따라올까요? 마지막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야 라고 하면 중심이 누구고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이구나 라고 해주시면 돼. 해서 우리가 이때 이 식, 두 번째 나온 이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라고 하고요. 처음에 나왔던 다음 식을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됐음? 그래서 원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가 첫 번째 이야기. 그리고 나서 자, 이 구조를 좀 살펴볼게요. 자, 밑에는 좀 지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얘를 그냥 이렇게 완전 제곱 더한 게 반지름의 제곱 꼴로 쓰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얘를 전개할 줄 아는 사람들이잖아. 맞아?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여러분들이 자, 얘 전개하면 x제곱일 거고 여기도 전개하면 y제곱 나올 거고 당연히 둘이 곱해서 2배 하니까 무슨 x 나올 거고 둘이 곱해서 2배 하니까 무슨 y 나올 거고 나머지 찌끄러기들 다 모아서 그냥 상수 취급한 다음 는 0이라고 쓸 수도 있을 겁니다. 됐죠? 얘를 우리 뭐라고 하냐? 원의 방정식에서의 일반형이라고 할 거야. 그럼 도대체 일반형은 왜 씁니까? 라고 하면 일단 결론 그냥 이렇게 바꾸려고 씀 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전개서 나왔을 때 얘를 위에 있는 식으로만 바꿔주시면 중심이 누구고 반지름이 누군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개돼서 나온다고 해도 당황하지 마시고 위에 있는 형태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자, 문제는 x에 대한 2차, y에 대한 2차 는 0꼴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하면 x도 2차고 y도 2차인 2차 곡선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거야. 됐죠? 참고로 직선은요. 는 0으로 바꿨을 때 x도 1차고 y도 1차였죠. 됐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1차 식은 직선 정도가 있었고 지금 x도 2차고 y도 2차인 2차 곡선 중에 하나로 원을 이 시간에 배우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전개했을 때 다음 식이 원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은 좀 외워주시는 게 좋아. 첫 번째 조건은요.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 됨. 그래서
간혹 x제곱과 y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둘 다 1이 아닌 다른 수로 바뀌어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원이 아니에요. 그럼 걔네들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늙어서 배울 수 있어요. 타원이라든가 쌍곡선이라든가 포물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다시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만 우리는 원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위에 있는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정리했을 때 그때 우변에는 항상 0보다 큰 수가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지름의 제곱값이 0보다 작거나 혹은 0이 온다는 얘기는 반지름이 음수인 원은 존재할 리가 없고 반지름이 0이라는 얘기는 그냥 점이라는 거잖아. 그래서 원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해서 우리는 이렇게 되어 있는 전개되어 있는 이 일반형을 위에 있는 표준형으로 바꾸는 연습을 딱 한번 해볼 거고 여러분들은 교재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도 계속 연습해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지우면 안 돼. 요 밑에다 쓸게요. 칸이 좀 좁습니다. 자, 얘를 이렇게 어떻게 바꿔요? 라고 하면 아이디어는 별거 없어. 너네들이 지금까지 했던 거야. x제곱이랑 x 2차와 1차 둘이 짝지어서 x 플러스 x 다시요. x 플러스 2분의 a 완전 제곱 때리면 됩니다. 마찬가지 y제곱과 여기 y 1차 2차 둘이 짝지어서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 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비교해 볼게. 제곱해주면 x제곱 나왔고요. 둘이 곱해서 2배하면 ax 나왔죠. 그럼 여기 제곱한 값 4분의 a제곱은 원래 없었으니까 빼줘야 되겠죠. 4분의 a제곱. 마찬가지 여기도 제곱하면 y제곱 나오고요. 둘이 곱해서 2배하면 by 나왔죠. 여기 상수 제곱하면 4분의 b제곱은 원래 없었으니까 또 빼줘야 됩니다. 원래 있던 플러스 c는요. 4분의 4c로 통분해서 쓸게요. 그럼 결론 x 플러스 2분의 a제곱 y 플러스 2분의 b의 제곱은 싹 다 넘어가서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라고 할 수 있겠죠. 얘가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원이라고 하기 위해서 이 일반형을 정리했을 때 크게 두 가지 x제곱 y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같고요. a제곱 b제곱 빼기 4c가 0보다 커야 됨. 그러면 우리는 원이라고 할 수 있고 당연히 다음과 같은 표준형으로 바꿀 수 있으며 중심이 누구고 반지름이 누군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이야기.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이야기 어디까지 얘기한 거냐면 43페이지에 있는 이야기까지 간단하게 본 겁니다. 그럼 중간에 있는 40페이지, 41페이지는 아직 얘기 안 한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 맞아요. 원에 대한 이야기만 잘 알고 계시면 여기 있는 이야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해서 39페이지 원에 대한 기본 이야기들 연습 좀 하고요. 그 다음 40, 41페이지에서 하는 유형에 대한 이야기도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입니다. 중심 누구? 중심 누구? 2,3 반지름 누구? 1 오케이. 2번 봅니다. 중심 누구? 중심 누구? 5,-1 반지름 누구? 2 반지름의 제곱값이 옵니다. 조심해 주세요. 자, 3번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중심 누구? -4,-6 반지름 누구? 루트 10 됐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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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고등어요? 뭐라 그랬어요? 네? 됐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번에 밑에 5번 문제로 가보시면 중심이 3,1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의 방정식을 네가 한번 세워볼래요? 라고 하면 자, x 빼기 3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값 1 쓰시면 됩니다. 끝났죠? 마찬가지 6번 문제 풀어봐 라고 하면 중심 x 빼기 6의 제곱 y 플러스 5의 제곱은 반지름이 2루트 1이에요. 제곱하면 몇입니까? 8이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지요? 여기까지 이야기해 봅니다. 자, 우측에 있는 문제들도 별거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옆에 있는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2번 문제입니다. 자, 옆에 있는 12번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중심이 1,5고요. 5,2라는 점을 지나는 원은 도대체 우리가 원의 방정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면 아니 뭐 원이 이렇게 있나 봐요. 이 원의 중심이 1,5인 거죠. 그리고 이 점이 어머 여기 뭐 5,2라는 이런 점을 지난대. 그럼 결론 중심 아니까 반지름. 요 길이가 반지름이잖아. 그럼 난 반지름만 알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는요. x끼리 뺀값 4네요. 제곱하고요. y끼리 뺀값 3이네요. 제곱한 다음 더해서 루트 씌운 값. 반지름이 몇이었다? 5였다. 그러면 중심이 1,5니까요.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5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값 25네요.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만약 나는 이렇게 안 풀 건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왜? 중심이 1,5래매. 나는 반지름만 모르잖아. 그러면 중심은 일단 내가 아니까 중심좌표 이용해서 원의 방정식 내가 쓸 수 있는 것까지는 쓸게. 대신 우변은 r 제곱값이 오겠지? 그럼 요 r 제곱에 누가 오는지만 보면 되겠네요. 근데 문제에서 말했습니다. 5,2를 지난 다음에 그럼 x에 5, y에 2 넣어서 계산된 값이 r 제곱이겠다. 자, 5를 넣어주시면요. 5 빼기 1의 제곱이죠. 16이고요. 2를 넣어주면요. 3의 제곱이네요. 9. 그게 r 제곱이겠네. 그래서 r 제곱 자리에 25를 넣으면 되겠음. 똑같은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원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구하는 공식이 그대로 보이죠. 얘가 r이니까 제곱하면 r 제곱값 나오네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관찰해 주시면 됨.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나서 어떤 학생들이 있냐면 이런 애들이 꼭 있어요. 그 도형의 방정식을 얘기함에 있어서 이 부분이 좀 어렵고 감이 안 잡혀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요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이 직선이 두 점을 지난다고 할게. 예를 들면 요 점 1,3 그 다음 요 점 2,5 이렇게 놓을게요. 자, 그럼 다시 여러분들이 이때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줘 라고 하면 이 직선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을 거야. 이 점들의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을 말해달라는 의도로 생각해 주시면 된다고. 그러면 이 중에 한 점을 내가 딱 잡아서 얘를 편의상 x, y라고 하면 자, 봐봐.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나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이나 어차피 기울기는 똑같을 겁니다. 그러면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이라고 쓰면 될 거고 마찬가지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x끼리 뺀값 여기 2였죠.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값은 당연히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랑도 동일하겠지. 그러면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음. 그럼 결론 얘가 누군데? 얘입니다. 2겠네요. 그래서 x 빼기 1분의 y 빼기 3을 2가 될 수 있도록 만족하는 x와 y의 관계식을 말해달라고. 그게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 y 빼기 3은 2x-1이 될 거고요. y는 2x 빼기 1 플러스 3이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x에 1 넣으면 y는 무조건 3 나오는데 기울기가 2인 직선인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무수히 많은 이런 점들의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은 여기다 대입했을 때 항상 등호 성립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우리가 찍어놨음이라고 또 보시면 돼. 그래서 도형을 보시는 여러 가지 관점 중에 하나를 다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알고 계시면 좋겠지요. 오늘 수업에 있어서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 다시 한번 잘 익혀주시고요. 40페이지로 가봅니다. 자, 40페이지는 위에서 할 얘기는 딱히 없습니다. 밑에 있는 이야기 바로 진행할 거예요. 자, 15번입니다. 다음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말해주세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원이 있어. 근데 이 원에 지름의 양 끝점을 알고 있대. 그럼 우리는 지름이라는 걸 그려볼 수 있겠죠? 원의 중심을 지나게 뿅 그리면 얘가 지름. 이 지름의 양 끝점, 왼쪽에 있는 점이 예를 들어 마이너스 2,3이라면 오른쪽에 있는 이 점이 4,5라는 걸 의미하잖아. 그럼 이때 이 원의 방정식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첫 번째, 원의 중심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왜? 두 점의 중점이 되겠죠? 됐음? 그래서 마이너스 2,3과 4,5 두 점의 중점이 원의 중심. 그럼 원의 중심좌표는요. 2분의 x 둘이 더한 값, 2분의 y 둘이 더한 값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중심좌표는요. 1,4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때 반지름 혹은 지름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죠. 왜요? 두 점을 연결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지름이니까 이거 2로 나누면 반지름. 아니야. 원의 중심좌표가 1,4라는 거 내가 아니까 원의 중심에서 나머지 4,5까지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게. 그럼 반지름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지름이나 반지름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 반지름을 구해볼게요. x 둘이 뺀값 3이죠. 제곱하면 9. y 둘이 뺀값 1이네요. 제곱하면 1 더해서 루트.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래서 반지름은 루트 10이라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럼 결론. 원의 방정식은 x가 1이고 y가 4인 중심을 갖고 있고 반지름이 루트 10이에요. 반지름의 제곱값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x와 y, 다시 말하면 원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이 점들의 x좌표와 y좌표는 1,4라는 점으로부터 반드시 거리가 몇인? 루트 10인 점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한 번 더 해봤어요. 따라올까요? 따라와요. 자, 그럼 두 번째 밑에 있는 26이 아닌데 1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이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말해줘. 그럼 원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지름의 양 끝점이니까요. 지름을 뿅 그렸을 때 왼쪽에 있는 점이 4,-4라면 오른쪽에 있는 점은 2,0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원의 중심좌표 두 점의 중점을 구하면 되겠음. x 2개 더해서 2로 나누고 y 2개 더해서 2로 나눈 값 중심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중심을 알았으면요. 반지름 길이 구하면 되겠죠. 두 점 사이의 거리 x끼리 빼면 1 제곱하고요. y끼리 빼면 2네요. 제곱한 다음 더한 값 루트 5가 되겠음. 해서 결론 x 빼기 3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인 5가 되겠습니다. 끝.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을까요? 자, 그럼 이때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의 방정식을 구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구하는 과정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자, 보세요. 이 원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습니다. 이 점들의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을 내가 한번 세워보면 돼. 그게 바로 원의 방정식 답일 거야. 그럼 이때 원 위에 있는 임의의 한 점을 콕 잡아서
이 점을 x, y라고 하고 내가 만들 수 있는 관계식을 하나 더 고민해 보면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던 이야기. 자, 요렇게 연결하고요. 요렇게 연결해 볼게요. 그럼 이 두 직선은 서로 수직이죠. 됐죠? 됐죠? 여기까지. 직각삼각형의 뭐 외심에서도 배웠었고요. 됐음? 아니면 여러분들이 중3 때 여기서 여기가 호일 때 중심각이 180도, 원주각은 절반 90도. 이렇게도 배웠습니다. 됐죠? 그래서 항상 90도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음. 그러면 두 직선이 90도로 직교한다는 말의 의미는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다음 직선의 기울기는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다음 직선의 기울기는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둘이 곱한 게 몇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1 나와야 된다. 두 직선이 직교하면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기울기 둘을 곱해서 정리해 보면요. 분자는 y 플러스 4가 될 거고요. 분모는 x 빼기 4하고 x 빼기 2를 곱한 형태로 보이겠죠? 그게 마이너스 1입니다. 자, 넘겨서 정리합니다. y 플러스 4는요. 마이너스 붙여서 x 빼기 4, x 빼기 2라는 거. 자, 다 왼쪽으로 넘기고 얘를 전개해 보면 여기 x제곱이죠. 그 다음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2,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인데 플러스로 바뀌었겠네요. 다시 넘어가면 마이너스 6x. 그 다음 여기서 봅니다. 전개하면 y제곱. 그 다음 전개하면 플러스 4y가 될 거고요. 자, 마지막 둘이 곱하면 플러스 8이죠. 마이너스 8이었는데 넘어가죠. 그러면 뭐가 돼요? 플러스 8로 바뀔 겁니다. 요렇게. 됐죠? 그러면 얘를 보면서 위에 있는 이 식을 만들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자, 다음 식은요. 다시 한번 이쁘게 쓰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6x 플러스 4y 플러스 8은 0이라는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되고요.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꿀 겁니다. 요렇게 둘이 짝지어서 바로 바꿀게요. 왜 이렇게 오늘 느리지? x 빼기 3의 제곱. 왜 이렇게 느릴까? 자, 빨라. 빨라. 이렇게 보면요. y 플러스 2의 제곱. 자,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9가 생겼으니까 빼야 되고요. 마찬가지 y제곱 플러스 4y 제곱한 값 4가 생겼으니까 빼야 되겠죠. 그럼 9도 빼고 4도 빼니까 13을 빼야 되는 상황. 그럼 여기는 누구 남아요? 마이너스 5만 남겠죠.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 5를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습니다. 해서 처음에 나왔던 답과 동일하다는 걸 볼 수 있겠음. 그래서 지금처럼 두 직선이 직교하는 관계를 가지고서도 원의 방정식을 말하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과정을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딱히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있으면 되겠음. 됐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직교하는 과정을 가지고서도 지금처럼 지름의 양 끝점을 줬을 때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다. 자, 여기까지 40페이지 이야기해 봤습니다. 우측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1페이지까지 일단 문제를 풀어보고 41, 42까지 풀어보고 여러분들이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을 또 드려볼까 해요. 자, 우측으로 갑니다. 41페이지. 자, 41페이지에선 이번에 원들 중에서 어떤 걸 볼 거냐? 축이랑 접하는 상황의 원들은 어떻게 될까? 축에 접하는 원은 과연 어떻게 될지를 관찰해 볼 거예요. 자, 밑에 있는 문제 보시면서 이 특징들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가보시면 23번 문제. 자, 문제에서 하는 말을 잘 들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볼게요. 다음 점을 중심으로 하고요.
누구랑 접한다? x축이랑 접한다. 그러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좌표평면을 일단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원의 중심은 1,2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중심이야. 그리고 나는 원을 그릴 건데 이때 이 원은요. x축에 접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중심이 1,2고요. x축에 접하는 원을 그려볼까라고 하면 뭐 대충 요렇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요렇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이때 x축이랑 접한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이 원의 반지름 길이를 바로 말할 수 있죠. 됐음? 왜? x축과 접하니까 원의 중심에서 x축까지 그냥 내리꽂으면 이게 바로 반지름의 길이가 되겠네. 반지름의 길이는 몇인 거예요? 2라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 x 빼기 1의 제곱 y 빼기 2의 제곱은 반지름이 2입니다. 2의 제곱값 4라고 볼 수 있겠음. 해서 x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중심에 누가 y좌표가 반지름과 관련이 깊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걸 좀 더 정확하게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이유는요. 밑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인 원이 있고요. 중심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인 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나는 지금 중심만 찍어놨고요. 이제 여기에 맞게 원을 그려보면 이 원은 이렇게 그려질 수 있겠죠. 뿅, x축이랑 접하도록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원의 반지름 중심에서 여기 만나는 점, 접하는 여기까지의 길이를 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음 길이는요.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을 씌운 5라고 할 수 있겠. 됐죠? 그래서 결론 x 플러스 2의 제곱 y 플러스 5의 제곱은 반지름은 5니까요. 제곱한 값 25를 뿅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시면 x축과 접하는 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반지름은 원 중심 y좌표의 절대값을 씌운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절대값을 씌웁니까? 라고 하면 반지름은 길이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됐음? 그래서 첫 번째 x축과 접한다. 중심의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과 같다. 그럼 거꾸로 우측에 있는 27번 문제를 보시면 이번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점을 중심으로 하고요. 이제 y축과 접하는 원을 말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자, 좌표평면에 xy축을 그리고요. 중심이 3,4니까 3,4 다음 점을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려볼 거야. 근데 이 원이요. y축이죠. 여기는 y축 얘랑 접할 수 있게 한번 그려줄래요 라는 표현이 되겠네. 자, 그려보겠습니다. 접할 수 있도록 원을 그려주면 여러분들은 이런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뿅 됐죠? 그러면 이때 원의 반지름은 몇입니까? 라고 하면 요 길이가 다시 반지름이라고 볼 수 있겠네. 길이는 누구랑 같아요? 오른쪽으로 3만큼 갔으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이겠다. 해서 원의 방정식 중심은 3,4이고요. 반지름이 3이니까 제곱값인 9를 쓰면 됨. 됐죠?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 y축에 접한다라고 하면 이 중심의 x좌표가 곧 반지름과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중심의 x좌표에 절대값을 씌운 값이 반지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역시 마찬가지 절대값을 씌워서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밑에 있는 29번 문제를 보시면 해결이 가능합니다. 자, 다시 좌표평면을 긋고요. 중심이 5, 마이너스 1이니까요. x좌표가 마이너스 5, y좌표가 마이너스 1인 다음 점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y축에 접하는 원을 그려보면 자,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원을 그리면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우짜. 아이고. 됐죠? 요렇게. 그러면 이 원의 반지름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요 길이가 반지름이네요. 그럼 왼쪽으로 5만큼 갔으니까 반지름 길이는 뭐가 된다? 플러스 5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요. 중심 알고 반지름 알면 원의 방정식 x 플러스 5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25입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중심의 x좌표의 절대값을 씌운 게 y축에 접할 때 원의 반지름의 길이였습니다. 해서 접할 때의 상황이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것을 여기 있는 41페이지에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고 있었고요. 자, 뒤로 넘어가서 42페이지입니다. 42페이지 보세요. 자, 42페이지에서 35, 36, 37, 38번 두 개를 보겠습니다. 자, 35부터 38까지 여기 있는 문제를 좀 보시면요. 자, 이번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의 중심이 다음 사분면에 있고요.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대신 반지름이 5라고 했습니다. XY축에 동시에 접하고 반지름이 5인 원의 방정식을 한번 말해줄래? 라고 하면 자, 좌표 평면을 그리고서 우리가 원을 그릴 건데 이 원이 이번에는 X축에도 접하면서 동시에 Y축에도 접하는 원을 그려야 되겠지. 자, 문제에서처럼 중심이 1사분면에 있는 원을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 중심이 1사분면에 있도록 이렇게 원을 그려서 이렇게 접할 수 있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자, 그러면 이때 원의 중심에서 X축으로 뾰뾰뾰뾰뾰 요 길이, 원의 중심에서 Y축으로 뾰뾰뾰뾰 요 길이는 전부 다 반지름이 될 거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5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오른쪽으로 5만큼, 위로 5만큼 올라와서 중심좌표를 5,5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 x 빼기 5의 제곱, y 빼기 5의 제곱은 5의 제곱 25가 됩니다. 라고 원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음. 됐죠? 그럼 다시 이번엔 37번처럼 3, 4분면에 그려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면 3, 4분면에 이렇게 반지름이 5이고요.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자, 원의 중심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 X축까지 뽀뽀뽀뽀뽀뽀뽕 요 길이 반지름 5가 될 거고요. Y축까지의 길이 뾰뾰뾰뾰뿅 요 길이도 역시 마찬가지 5가 되겠죠. 그럼 이때 이 중심의 좌표는요. 왼쪽으로 5만큼 갔으니까 마이너스 5, 밑으로 5만큼 내려와서 Y좌표는 마이너스 5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럼 그때 원의 방정식은 x 플러스 5의 제곱, y 플러스 5의 제곱은 반지름 5의 제곱이죠. 25가 됩니다. 라고 볼 수 있겠네.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XY축에 동시에 접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이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중심의 X좌표와 Y좌표 모두 반지름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분면에 따라 1사분면이면 중심의 X좌표는 양수, Y좌표도 양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 2사분면이면 중심의 X좌표는 음수, Y좌표는 양수가 될 거고요. 마찬가지 3, 4분면이면 X, Y 모두 다 음수로 표현될 거고, 원이 4, 4분면에 그려진다면 중심의 X좌표는 반지름, 양수로 표현해주고 Y좌표는 반지름을 음수로 바꿔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41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여기 있는 이야기들을 정리해 놓고 표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정리해 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어렵지 않게 끄떡끄떡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요. 자, 아까 설명드렸던 표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원의 방정식을요, 이렇게 전개해서 막 쓰는 경우도 나올 거야. 이거를 우리가 원의 방정식에서의 일반형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형? 일반형. 그쵸? 일반형이라고 부르고요. 이때 이 일반형이 원을 나타내고 싶어.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x제곱의 개수하고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만 우리는 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경우가 보인다면 걔는 원이 아니에요. 타원이나 쌍곡선 혹은 포물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원은 x제곱의 개수와 y제곱의 개수가 같아야만 하고요. 두 번째, 여기 교재에 써 있네요. 다음 값을 만족해야 됩니다. 두 번째, a제곱 플러스 b제곱 빼기 4c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쓰고 이거 외워야 돼 라고 하면 외우기 겁나 싫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냐면 이렇게 일반형으로 전개되어 있는 친구를 밑에 있는 표준형으로 바꿔서 썼을 때 이 우변이죠. 우변이 0보다 커야 된다 라고 익혀 놓으시는 게 조금 더 쉬울 겁니다. 그래서 우변에 있는 4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0보다 커야 되니까 당연히 이 분자도 0보다 커야 되겠지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우리는 원이 된다 라고 해서 밑에 참고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도형으로 막 네모 세모 해갖고 써놨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꾸는 연습을 좀 해볼 겁니다. 46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얘는 중심이 누구고 반지름이 누굴까라고 하면 이 형태로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식변형을 합니다. 이렇게 둘이 짝지어서요.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개수의 절반을 써서 완전 제곱 써주시면 돼. 마찬가지 이렇게 둘이 짝지어서 완전 제곱, 개수의 절반을 쓰고 완전 제곱 때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개하고 전개했을 때 x제곱 2x 나오고요. 여기도 y제곱 빼기 6y 나와요. 상수제곱값 1, 상수제곱값 9 합쳐서 10이 생겼죠. 그럼 빼기 10을 붙여야 되니까 빼기 10을 붙이는 순간 마이너스 9가 될 거고요. 그걸 우변으로 넘기면 플러스 9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린 말할 수 있죠. 중심은 마이너스 1,3이고요. 반지름이 몇인? 3인 원이었다. 됐죠? 그래서 우리는 중심좌표와 반지름을 전부 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모습은 여러분들이 중3 때 이차함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는 거 똑같은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밑에 가보시면 아니다, 위로 가야 되는구나. 45번 보시면 여긴 x제곱은 있는데 x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냥 x제곱인 겁니다. 대신 요 둘이 결합시켜서 y 플러스 2의 완전 제곱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전개하면 원래 있던 4는 없었는데 4가 생겼죠? 그럼 4를 빼줄 거고 여기 빼기 3도 있었으니까 빼기 7이 보일 겁니다. 우변 넘기면요, 는 7이 되겠죠? 그럼 중심좌표는 0,-2가 중심이었고 반지름은 루트 7인 원이었구나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됨. 됐을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으로 가시면 자, 다음 2차 방정식 는 0꼴이 주어졌는데요. 얘가 원을 나타내는 도형이었으면 좋겠어. 그러기 위해서 K값 혹은 K값의 범위를 좀 말해줘 라고 얘기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원이라고 말하기 위해선 두 가지를 얘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X제곱과 Y제곱의 개수가 같은지를 보셔야 됩니다. 51번 보시면 X제곱 앞에 개수 1, Y제곱 앞에 개수도 1인 게 눈에 보였죠? 그럼 패스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가 0보다 크다라고 말하셔야 되는데 이걸 외우지 마세요. 어떻게 한다?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x하고 여기 x 요 둘이 묶어서 x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 y제곱은 그냥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상수 제곱하면 9가 생겼죠? 그럼 뒤에서 9를 빼줄 거고요. k 빼기 9가 나올 거고요. 얘를 오른쪽으로 넘겨주면 9 마이너스 k라고 쓸 수 있겠음.
이 우변은 누가 와야 된다? 반지름의 제곱값. 그러니까 9-k는 0보다 큰 수가 와야 됩니다. 반지름의 제곱이니까요. 그래서 k에 올 수 있는 값은 9보다 어떤 애? 작은 애가 오면 되겠구나 해서 k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습니다. 나머지 문제들 차분히 정리해 주시고, 자 54번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시고서 넘어가 볼까 합니다. 54번 문제 지금 해결해 주세요. 보겠습니다. 자, 별거 없습니다. 중심이 누구고 반지름 누군지 찾으면 돼. 자, 둘이 짝지요. x 플러스 5의 제곱. 둘이 짝지어 주세요. y 빼기 4의 제곱. 됐죠? 혹시 이거 안 되시는 분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대답 안 할 줄 알았어. 이거 여기까지 되는 분? 여기까지 나 됐다. 나 여기까지는 됐다. 하나, 둘, 셋, 넷, 4명 빼고 다요? 손 든 거요? 손 든 거? 안 되죠? 돼요? 여기까지씩 정리하는 거 돼요? 대답 좀 해줘. 연화 됐어요 여기까지 식 정리? 네. 그러면 얘 제곱하면 25인데 위에 없잖아. 얘 제곱하면 16인데 위에 없잖아. 그럼 16이랑 25 다시 말하면 41이 없는데 생긴 거잖아. 그럼 빼줘야 되겠죠. 플러스 2k 빼기 40은 0. 41을 뺐는데 여기 1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 얘를 오른쪽으로 넘겨버리면 x 더하기 5의 제곱 y 빼기 4의 제곱은 40 빼기 2k네요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중심이 누구야? 마이너스 5,4고요. 반지름의 제곱이 40 빼기 2k인데 이게 원이 되고 싶으면 반지름의 제곱인 20 빼기 2k가 0보다 커야죠 당연히. 넘어가서 정리합니다. 2k가 40보다 작은 거죠. k는 누구예요? 20보다 작은 애가 와야 되겠지. 어때요? 일단 첫 번째 원은 알겠어? 너 오늘 수업 때 들었던 내용 다 말해봐. 그쵸. 그건 좀 그쵸. 내 질문이 틀렸지. 맞아요. 내가 좀 너무했지. 미안합니다. 네. 미안해. 뭐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뭐 다 맞냐 나라고. 자. 그러면 뒤로 가서 44, 45, 46, 47페이지까지 있는 유형들을 싸그리 오늘 해결해 보고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까지죠. 다음 토요일이죠. 네. 아니, 아이고 씨.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를 거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안 돼. 자, 1번 보시면 자, 문제 보시면 요 점이죠. 이 점을 중심으로 하고 4,3이라는 점을 지나는 원이 있어요 라는 거에서 일단 끊어줍시다. 중심이 누구고 지나는 점을 안 돼요. 그럼 중심을 알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 x 플러스 2의 제곱 y 빼기 5의 제곱은 r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반지름은 누군지 모르니까. 그런데 얘가 4,3을 지난데 그럼 x에다 4 넣고 y에 3 넣어도 등호 성립할 거야. 그럼 4 대입하면 6의 제곱이죠. 3 대입하면 2의 제곱이네요. 그럼 몇입니까? 40이 r 제곱값이었다. 반지름의 제곱이 40이었나 봐. 그래서 우리는 원의 방정식을 다시 이쁘게 쓸 수 있습니다가 첫 번째. 근데 두 번째, 얘가 0,a를 지난다고 했거든. 그럼 x에다 0 넣고 y에다 a 넣으면 등호 성립한다는 말이잖아. 그럼 0 넣어줍니다. 4. a 넣으면 a 빼기 5의 완전 제곱이 40이 됨. 그러면 a 빼기 5의 완전 제곱은 4가 넘어가서 36 할 거고요. a 빼기 5는요. 제곱하면 36이래. 그럼 누구야? 풀마 6이겠죠. 그럼 a는요. 5 풀마 6이었어요 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위로 읽으면 a는 11이고요. 밑으로 읽으면 a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중에 양수를 말해줄래요? 라고 했으니까 11 말하면 되겠죠. 끝. 됐죠? 그래서 1번 문제 어렵지 않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우측에 있는 4번 보겠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했던 이야기 다시 갑니다. 아까 힘들었던 친구 다시 보셔야 돼. 문제를 잘 읽어보세요.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이 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문제에서 준 상황에 맞게 그림을 좀 그려봐. 원이 있대. 근데 지름의 양 끝점이니까 네가 지름을 그릴 수 있잖아. 이렇게 지름을. 이 지름의 양 끝점, 이 두 점을 준 거야. 하나가 0,-6이고 하나는 4,-3이라고 준 거야. 됐잖아. 그러면 이 원의 중심은 당연히 여기 한가운데 있겠지. 그럼 요 두 개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같은 길이겠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이 둘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겠다. 다시 이 두 점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겠다. 됐잖아요. 그럼 중점 좌표 어떻게 구합니까? 1대1 내분점이요. 평균 얘기하시면 되죠. x좌표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값 2. y좌표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9네요.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9. 그럼 중심의 좌표는 2, 마이너스 2분의 9인 원이었습니다. 라는 거고. 그럼 이때 이 반지름은 어떻게 구합니까? 하면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면 이게 반지름이지 뭘. 그럼 반지름 구하려고 했는데 분수라서 너무 싫어요. 이러면 그러면 지름 길이 구해. 그래서 2로 나누면 되잖아. 그게 반지름이니까 같을 거야. 그래서 중심이 누군지 알아요. 그럼 지름 길이를 구해볼까? x 길이 뺀값 제곱하면 16이고요. y끼리 뺀값 여기 빼면 3이죠. 제곱하면 9네요. 더해서 루트 씌운 게 지름 길이 5입니다. 그럼 반지름은 2분의 5겠지. 그래서 결론 중심이 누군지 압니다. x 빼기 2의 제곱 y 플러스 2분의 9의 제곱. 반지름 누군지 알잖아요. 제곱하면 4분의 25. 이렇게 오면 되겠죠. 그럼 중심좌표 누군지 아니까 그게 A, B고 반지름 누군지 아네요. 2분의 5. 이거 다 더하라고 했잖아. 2하고 마이너스 2분의 9하고 반지름 2분의 5까지 싹 다 더해서 말한 값 얘기해주면 되겠죠. 몇입니까? 0이네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 구할 수도 있고 문제에서 요구한 조건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냥 원의 방정식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필요한 정보 말해서 계산하라면 계산하면 되고 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찰해 주시고 앞에 있는 문제들 다시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과제로요. 해오시면 되겠음. 자, 우측 갑니다. 7번 문제입니다. 47? 자, 7번입니다. 뭐 그래봤자 한 6문제 뭐 더 있는 거잖아요. 네.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별표 하나만 쳐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별표를 치는 이유는요. 혹시나 연산이 복잡하다고 느껴질까봐. 그래서 주의해 주시고 집중해서 한 번에 제대로 풀어주시라고 별표를 칩니다. 자, 되게 어렵고 막 힘든 문제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자, 7번 문제 보시면 봐봐. 요 부분은 지우고서 얘기할 거예요. 요 부분 지우고 그냥 편하게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7번 문제 보면 이런 상황이다. 세 점이 있어. A, B, C가 있는데 이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말해달래.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첫 줄을 딱 읽고서 들어야 되는 생각은 원이구나. 원이구나. 근데 이 원이 점 3개 A라는 점 지나고 B라는 점도 지나고 C라는 점도 지나고 뭐 이렇게 되나 보다 라고 대충 지난다 보다 지나니까 이렇게 있겠지 라고 놓자고.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는 건 이 원의 중심을 P라고 할 때 그때 이 점 P의 좌표를 구해줘 까지가 문제에서의 질문이라. 그럼 원의 중심이 어디 있냐면 한가운데 이렇게 있겠죠. 여기가 P. 그럼 이렇게 원의 중심을 콕 찍고 나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A에서 P까지의 길이가 반지름, B에서 P까지의 길이도 반지름, C에서 P까지의 길이도 반지름. 그럼 이 길이들이 전부 다 어떻다? 같을 거다. 됐습니까? 그래서 A에서 P까지의 길이나 B에서 P까지의 길이나 C에서 P까지의 길이나 모두 같겠지. 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 알 수 있는 정보가 이 정도밖에 없다고. 왜? A, B, C 어디 찍히는지 나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원 위에 아무데나 막 찍은 거니까. 그럼 결론. AP 두 점 사이의 거리, BP, CP 두 점 사이의 거리 우리 구할 수 있겠죠. 왜? 점 P의 좌표를 A, B라고 설정했거든. 그러면 A에서 P까지 두 점 사이의 거리는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값. 자, 두 점 사이의 거리 지금 와서 헷갈려요, 몰라요 라고 하면 환장하는 겁니다. 다시 앞에 거 보시고 따라오셔야 돼. 자, BP 두 점 사이의 거리는요. 마찬가지 X끼리 뺀 거 제곱, Y끼리 뺀 거 제곱 더해서 루트 씌운 값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C에서 P까지의 길이는요. 역시 마찬가지 X끼리 뺀 값 제곱하고 Y끼리 뺀 값 제곱해서 더한 다음 루트 씌운 값 말하면 되겠죠.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 AP 길이하고 BP 길이가 같은 거고, 그럼 당연히 BP 길이랑 CP 길이랑도 같은 거고, 아니 뭐 CP 길이랑 AP 길이도 같은 거 아니야? 왜 다 같은 거니까.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같다라는 관계식을 옆에다 세워주면 둘이 같다라고 났을 때 둘 다 루트 있네. 그럼 양변 제곱해서 루트 벗긴 다음 바로 A 빼기 2의 제곱, B 빼기 2의 제곱이 A 빼기 4의 제곱 플러스 B제곱이랑 같은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음. 마찬가지 CP 길이와 BP 길이가 같아요 라고 했으니까 요 둘이 같은 거야? 그럼 요 둘이 같은 거야 라고 넣으면 둘 다 루트 벗겨서 오른쪽에다 바로 얘기할 수 있겠죠. A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A 빼기 6의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랑 같은 거야. 자, 여기까지 우리가 식을 쓰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요 두 개씩 그냥 연립하면 AB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 하나 더. 왜 AP, BP, 왜 BP와 CP 요 두 개만 씁니까? 얘는 왜 안 써요? 라고 하면 써도 됩니다. 대신 우리가 모르는 문자가 두 개니까 등식 두 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더 많아도 상관은 없지. 근데 어차피 두 개만 있으면 풀거든. 그래서 두 개만 쓰고 연립하겠음. 해서 첫 번째 줄 식 정리합니다.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건 A제곱 있고 여기도 A제곱 있으니까 넘어가면 없어져. 여기 B제곱 있고 여기도 B제곱 있으니까 넘어가면 없어져. 됐죠? 그럼 여기 남은 건 마이너스 4A, 여기 남은 건 마이너스 8A죠? 넘어갑니다. 플러스 4A요. 그 다음 여기 마이너스 4B, 여기는 B가 없죠? 그럼 마이너스 4B 그냥 쓰겠지. 자, 2 제곱하면 4, 여기도 2 제곱하면 4니까 더해서 8이 있을 거고요. 여긴 4의 제곱 16이 생겼겠네요. 그럼 여기 있는 8은 16쪽으로 넘겨버릴게요. 그럼 얘는 몇이었다? 8이었다. 그래서 A 빼기 B가 몇이다? 2였다라는 관계식이 하나 나옴. 첫 번째 관계식. 뭐야? 이거 풀어서 나온 식인 거. 두 번째, 여기도 정리해보면 A제곱, A제곱 서로 없어지고요. B제곱, B제곱도 없어지는 거 맞잖아.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8A, 여기는 마이너스 12A. 됐죠? 마이너스 12가 넘어가면 플러스 10이 되겠죠? 자, 마이너스 8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4A. 그 다음 전개하면 16, 여기는 36. 36, 16, 16을 넘길게요. 36에서 16을 뺀 값 몇입니까? 20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 A가 5구나 라는 걸 두 번째 식에서 알 수 있음. 그럼 A가 5인 거 아니까요. 대입해 볼게요. B가 몇이었다? 3이었다. 그래서 A는 5, B는 3. 됐죠? 그럼 여기서 나온 이 A와 B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점 P, 원 중심의 X좌표와 Y좌표.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연산을 통해서 중심의 좌표 P가, 중심좌표 P가 5,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딱 중심좌표 구한 게 요 과정이야. 해서 별표를 친 이유는
요거까지만 하시면 나머지 끝났거든. 왜? 중심이 누군지 알아요. 그럼 반지름 길이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원의 중심에서 A점까지의 거리나 B점까지의 거리나 C점까지의 거리 중에 네가 하고 싶은 걸로 하면 되잖아. 됐습니까?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는요. 원의 중심에서 C까지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로 볼게요. X끼리 빼면 1, Y끼리 빼면 3이죠. X끼리 뺀 값 제곱하고 Y끼리 뺀 값 제곱한 다음 더하면 루트 10. 반지름이 루트 10이겠습니다. 해서 결론 x 빼기 5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인 10이 나오겠습니다. 이게 원의 방정식. 됐음? 그래서 지금처럼 원 위에 있는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구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이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됐죠? 자, 별표 친 이유는 뭐 때문에? 여기 있는 연립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특별한 스킬과 요령은 없어요. 그냥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차분하게 정리해 주시고 연산이 틀리지 않도록 집중해 주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볼게요. 됐을까요? 지연 괜찮니? 됐어요? 괜찮아? 좀 복잡하지? 좀 길지? 짜증나지? 그치? 그래 맞아. 인생 그런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0번 문제 보시면 우측에 있는 10번 문제 보시면 소연아 괜찮아? 할 수 있겠어요? 뭐 이 정도야 그치? 자, 10번 문제 보시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어. 그 삼각형의 누구를 구해라? 외접하는 원의 넓이를 구해라. 그럼 봐봐. 점 3개를 콩콩콩 찍어서 삼각형을 만들었대. 그리고 이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을 그렸대. 그러면 다시 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거야. 세 점, A점, B점, C점 찍어서 삼각형 만들었어. 근데 이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 외접원을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요렇게 그려지겠죠? 어머 외접원 이렇게 그려지겠네? 그럼 결론. 이 원의 넓이 구해줘.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해줘. 제곱해서 파이 붙이면 넓이니까. 그럼 이 원의 반지름 구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할래요? 원의 중심이 어딘가에 있겠지. 그럼 이 원의 중심에서 삼각형의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를 각각 여러분들이 관찰하시면 이거 전부 다 뭐로 같다? 반지름으로 같을 거다. 됐습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라는 A점과 마이너스 4,1이라는 B점, 그 다음 0,3이라는 C점, 이 세 개의 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라는 말인가 보네. 됐습니까? 그럼 뭔데요? 방금 풀었던 7번이랑 똑같잖아. 됐음? 받아들여? 그래서 이 원의 중심좌표 누군지 몰라? 아까랑 똑같이 P라고 놓고 이 점을 편의상 A, B라고 하면 A, P에서 A까지의 길이나 P에서 B까지의 길이나 P에서 C까지의 길이나 전부 다 같겠구나. 됐음? 그러면 앞에서 했던 7번과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됐지요? 됐지요? 네. 그래서 이렇게 10번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반지름만 구하면 됩니다. 얘는. 자, 넘어가서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계속 도형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으면 도형을 그려보시는 게 가장 좋은 풀이와 접근이라고 볼 수 있음. 자, 갑니다. 중심이 A, 1이고요. 자, 문제에서 얘기했습니다. Y축이랑 접해요. 근데 접하는 그 원이 2,3도 지났으면 좋겠어 라고 했죠. 자, 좌표 평면에 어떻게 우리가 생겨 먹었는지를 좀 얘기해 볼까 합니다. 중심의 X좌표는 A라고 했어요.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심의 Y좌표가 1인 건 아니까 Y가 1일 때를 한번 콩콩콩콩콩 점을 찍어놔 볼게. 그럼
원이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원을 빵 그렸는데 중심의 y좌표가 1이니까 중심의 y가 여기 점선 위에 올 수 있게 설정해 주시고 y축이랑 접한대요. 그럼 y축에 접하니까 이런 그림이 그려지면 되는 거 아니겠어? 요런 그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어머 중심의 y좌표가 1이야. x는 나도 몰랑. 근데 이 그림이 말고 이 그림 말고 우리는 요런 그림도 하나 더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니야 오른쪽이 아니라 y축 왼쪽에서 요렇게 접하는 그림일 수도 있어. 맞아요. y축에 접하는 건 얘 아니면 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됐죠? 그런데 2,3이라는 점을 지나는데요. 그러면 왼쪽에서 접하는 원을 그리면 이 점들 모든 좌표들을 관찰해도 x가 2이고 y가 3일 때가 나올 리가 없잖아. 왜? x가 다 음수니까. 그럼 어떤 점? 오른쪽에 있는 요런 원이겠구나. 그리고 2,3이라는 점이 어디 있을까라고 하면 2,3 대충 뭐 이런 데 있는 점 아닐까? 요렇게. 여기 좀 너무했나? 한 이쯤? 그래서 뭐 2,3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닐까? 대충? 나도 잘 모르겠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론. 이 원은요. y축과 접하니까 반지름의 길이 말해줘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요 길이를 말하면 되겠지. 다시 요 길이를 말하면 되겠지. 아 요게 반지름이잖아. 그럼 다음 원의 중심의 x좌표 얘가 반지름이 되겠네. 그러면 원의 방정식을 세워볼게요. x 빼기 a의 제곱 y 빼기 1의 제곱은 반지름이 a입니다. 제곱하면요 a 제곱이 되겠죠. 얘가 누구를 지난다? 2,3이라는 점을 지난다. 그럼 x에 2, y에 3 대입하면요 2-a의 제곱 3 대입하면 2의 제곱이니까 4가 될 거고요. 그게 a제곱이랑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 됐지요? 자, 전개합니다. a제곱 빼기 4a 플러스 4에서 4 더했죠? 8은 a제곱이고요. a제곱은 넘어가서 0 돼서 없어집니다. 그럼 4a가 8이라는 거니까 a가 몇이었다? 2였다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됐지요? 두 원 반지름 길이를 더해주세요. 아이고 우리 요거 요렇게 주면 반지름 누군지 몰라. 뭐 해야 돼? 변형해야 돼. 그치 우리나 변형해야 되겠지. 자 변형합니다. 요렇게 둘이 짝지어요. 그러면 x 빼기 1의 제곱 둘이 짝지으면요 y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야 상수 제곱한 거는 생긴 거니까 빼야 되겠구나. 상수 제곱한 거는 새로 생겼네. 빼야 되겠죠. 그럼 1하고 1 합쳐서 몇이야? 2를 빼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2 빼면 마이너스 1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그럼 뭐가 돼? 플러스 그냥 1인 거죠. 그럼 얘는 반지름 몇인 거니? 1이네요. 됐음? 중심이 1,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이 1인 원. 그럼 두 번째 있는 이 원도 마찬가지. 아 이렇게 전개해서 주면 내가 이거 반지름 누군지 몰라. 그럼 뭐 해줘? 변형해 줍니다. 둘이 짝지어서 가요. x 플러스 3의 제곱. 둘이 짝지어 줍니다. y 마이너스 5의 제곱. 됐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 전개하면 요거 상수 제곱한 값 9, 5를 제곱한 값 25, 9하고 25 합치면 몇이니? 34죠? 그게 생긴 거야. 그럼 뒤에서 34를 빼줘야 돼. 됐습니까? 자, 34를 빼야 됩니다. 그럼 18에서 34를 빼야지 몇입니까? 16. 마이너스 16이네. 넘어가서 그냥 16 쓰면 되겠죠? 그럼 얘가 뭘 의미한다? 반지름의 제곱값. 그럼 얘는 반지름이 몇이었다? 4였네요. 그래서 반지름 길이 2개 더해주세요. 옵니다. 끝. 이런 식의 문제들. 안 어렵지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요. 자, 넘어가면 우측으로 20번 문제가 보입니다. 왜요? 20번 문제 숙제잖아요. 이거 같이 풀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20번 문제를 보시면요. 문제 읽어주세요. 나 이런 거 배운 적 없는데 하시는 분들이 있어. 왜? 직선이 있어. 이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한대.
아니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 있다고? 그럼 이때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냥 이 상황이 뭔지 관찰해 보면 돼. 원이 있고요. 그 다음 직선이 하나 있는 상황이야. 직선이 뭐 하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직선을 내가 딱 그렸을 때 이 직선이 원의 넓이를 직선이 이 원의 아니 괜찮아요. 자, 이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하는 상황. 그럼 이렇게 직선 그리면 2등분 되는 거야? 아니잖아. 직선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야 되겠죠. 아니 요거만 2등분하나? 그건 아니지. 요렇게 그려도 2등분하고 요렇게 그려도 2등분하고 저렇게 그려도 2등분하고 막 그려서 2등분할 수 있는 직선은 무수히 많잖아. 그때 2등분하는 직선의 특징이 뭡니까? 라고 하면 원의 중심을 지나게 그리면 되겠지. 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문제에서 준 다음 직선이 이 원의 중심을 지나면 2등분한다고 볼 수 있겠음. 그럼 이 원의 중심좌표가 필요합니다. 예로는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뭐 해줘요? 정리해야 되겠죠. 묶어서 봅니다. x 플러스 2의 완전제곱. 이렇게 또 마찬가지 묶어서 봅니다. y 빼기 7의 완전제곱은 뭐라고 나올 거야? 여기서 뒷부분 왜 뭐라고 나온다고 하고 쌩까버립니까? 라고 하면 난 중심이 필요하니까. 됐음? 중심이 누군데요? 마이너스 2,7. 됐죠? 나는 원의 중심만 있으면 되거든. 그럼 무슨 뜻이야? 이 직선이 원의 중심 마이너스 2,7을 지나야 한대. 그 말은 무슨 뜻? xy에 대입했을 때 플러스 6이 되겠죠? 등호가 성립해야 된대. k에 누가 오면 될까요? 1이 오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20번 문제 이렇게 해결해 봅시다. 됐을까요? 47페이지에 20번까지 여러분들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